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인생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또 쥐띠, 그리고 또 소띠, 그리고 호랑이띠에 대해서 2025년에 대해서 돌아오는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어떤 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네. 그 토끼띠, 용띠, 네. 뱀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네. 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들은 매년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나의 운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매체에서 뭐 토종 비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나의 띠에 대해서 올해의 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자, 보면 이제 푸른 뱀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른 뱀의 해라는 것이 천간이 목입니다. 그쵸, 을목이고, 을목이죠. 일목은 음양오행으로 청색이에요. 네. 청색이고, 지지의 뱀은 사화라고 그러는데, 이 사화는 빨간색이지만, 청색을 기해서 푸른 청화 해서 푸른 뱀의 해가 됩니다. 푸른 뱀의 해고, 음양으로 따지면 을목은 음이 되고 사화는 양이 되는데, 자, 천을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을귀인은 이게 신자가 천을귀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제 기상학으로 논문을 이제 쓰다 보니까, 네. 천을귀인 때의 기상이 네. 따뜻해. 아. 따뜻해. 겨울이 되면 네. 눈이 안 오고 비가 와. 아. 날씨가 온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을귀인이 겨울에 있으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자는, 자, 여름 7월과, 음력 7월과 11월에 이제 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시기가 따뜻하다. 여름에 따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따뜻하면은, 가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 따뜻하면 음. 온화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병충해가 추워서 죽어야 되는데, 안 안 죽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에 네.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화는 이제 공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묘공망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묘공망이라는 부분이 10년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부터 10년간 인묘공망이라는 10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네. 이 60년 전에도 인묘공망이라는 게 10년간 존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네. 인묘공망의 시기였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인묘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동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쪽의 영향으로 1964년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준비합니다. 아. 그때 이제 뭐 의료지원단이라든가 네. 수송, 공병 이런 쪽으로 먼저 지금 같은 이제 평화의 지군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파병을 하고 네.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령부대, 맹호부대 등이 참전을 합니다. 네네. 참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뭐 60년대 후반으로 가서 뭐 울진 삼척 무장공비 동해안에서 침범을 하고,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북한으로 이제 비행기가 납북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네. 그런 영화도 있었고, 동해 바다에서 북한을 감시하기도 했던 미국의 푸에블루호라는 그 군함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기도 했고, 네. 그 동해 바다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땐 그랬네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요즘 좀 조용한 것 하고,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네. 올해도 마찬가지 어떤 동쪽의 영향으로 북한 김정은이 또 어디에 파병을 했죠? 네네네. 이상하게 파병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네. 그런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시계를 60년 전에 돌렸는데 다시 또 60년, 120년 전으로 가면은 1904년, 5년 이때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아. 동해 바다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시기에
그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강탈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동해 그 만주 연해지 쪽에서 우리는 또 독립운동도 했고, 네네. 뭐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가 대첩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상당히 이제 복잡했고, 거꾸로 조선시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반란 영모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 시기가. 네. 이렇게 시기가 좀 상당히 역사적으로 수련된다 하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복잡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럼 7월 달하고 11월 달이 좋네요. 예. 마찬가지로 2월 달이 공망이니까 이거 다 음력입니다. 예. 예, 공망이니까 음력이니까 이제 양력을 뭔가를 조심해야 돼요. 진행하시는 분들은 요 시기, 그러니까 좀 살짝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뱀의 해에 의한 부분인 거고, 네네네. 다음번은 이제 띠별로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토끼띠, 용띠, 뱀띠, 네. 요 띠별로 이제 알아보는데요. 자, 네.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이거 저하고 같은 띠입니다. 아, 드디어 토끼띠 나왔네요. 띠가 되고, 이제 마찬가지 인묘공망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1, 2월 달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네. 자, 이제 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목은 인성, 기술, 그쵸. 자격증, 자격, 이런 문서, 네, 이런 문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좋은 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니까 인묘공방이야. 네.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좀, 나도 계약을 할 때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쵸. 생각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근데 계획이 제가 있으시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내년 1, 2월달에 계약을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찌고서 저를 또 스카우트 한다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또 모시고 가신대요? 또 누군가가? 아이고, 스카우트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시기가 이제 2월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나서 7, 8월 달에 하셔야 되겠네. 지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지나서 하면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명리학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너 당신 필요 없어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좀 고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는, 뱀의 해는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네. 활동적인 부분이 되는 해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서 본다면은, 어떨까요? 자, 어떤 계약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움직이는 부분이고, 좀 그렇게 된다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1월달, 2월달은 좀 그렇죠. 피하고. 예, 다 음력입니다. 다 음력으로 음력입니다. 보는 거예요. 음력을 피하고, 벚꽃이 피면, 그때 가서, 3월달, 음력 3월. 벚꽃이 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잘 준비해서 뭔가 성과를 잘 나타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를 계산했을 때,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끼띠인 분들은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 다 조심조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 어떤 계약 관계라든가,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입학은 당연히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취업이라든가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 거 쓸 때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음 이런 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해. 네네네. 자, 용띠입니다. 용띠. 네, 용띠. 올해는 용띠지만 2025년은 이제 뱀의 해니까 사와 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화 입장에서 봤을 때 용은 진달을 말하는 거죠. 토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 입장에서 내가 회사에서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토라면은 회사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하겠죠. 제안해서 그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요. 열심히 뛰어다니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뭔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과를 나타내는 그 달이 그럼 무슨 달이 될까요?
화니까. 그러니까 화 입장, 그러니까 토 입장에서, 네. 토 입장에서 그 화는 이제 인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인성이고, 내가 토 입장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건 재성과 그렇죠. 간운이니까. 네, 10월 달서부터 해서. 자, 그 재성은 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얻는다고 가을철에 받는 거고, 네. 그때 뭐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1, 2월 달이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공망이 있다 보니, 진급되는 거, 자리 이동은 괜찮지만, 그 진급을 뭐 한다든가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 시켜주면 해야 되는데, 잘 안, 시켜주면 해야 밀려낼 수도 되는데, 있다. 거기 가서 밀릴 수도. 그 자리 가가지고 진급했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총대 메고 네가 뭘 해? 좀 대신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조사 좀 받아라든지 구설수에 좀 오르나든지 네.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조심히 하자. 그러니까 일단 이 공망이라는 부분은 10년 동안 존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조심하자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토는 마찬가지 4월만 해당되는 부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3개월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고, 내가 어떤 이익을 내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가을철, 뭐, 11월, 12월 크리스마스 때 성과 받고,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그 해수욕장에서 한잔 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올 한 해도 어차피 지금 올해가 지금 갑진년이고 토의 해잖아요. 그렇죠. 토를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있게 확실하게 뭔가 밀고 나가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간목이니까. 네, 간목이니까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성과에 의해서 뭔가 이득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에 가서는 재물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 그래서 열심히 올해 준비를 하셨다면은 네. 내년에 그런 내년에 이제 몇 월 달쯤 될까요? 요 시기에 어떤 예. 성과를 10월, 얻어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네. 올해 그런 기운에 네. 이제 화의 기운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병화로 태어나시거나 또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이 기준점은 이제 올해 네. 내년에 2025년이 이제 화니까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식상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이 관계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식상 부분이 발달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활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면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재물을 얻어낸다. 성과급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우리가 이 방송을 다시 할 때 여기 그 토요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시킨 대로 잘 됐어 라고 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화 한 통화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화번호 있죠? 전화 한번 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잘 됐어 하고 4주 마루에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전화요금 휴대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해당이 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적극적으로 되신 분은 64년생, 네. 76년생, 88년생, 2000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네. 사회에 막 진출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제 군 복무 중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또 내년부터 뭐 군 복무 중이라 하더라도 뭐 200만 원 급여 시대, 병사 급여 용사들이 200만 원 급여 시대니까 뭐 열심히 잘 저축해서 나오셔가지고 뭐 전역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 요즘에는 해외 월급 급여만 모아서 배낭여행을 간다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많이 가라고 하니까, 얘기해줘요.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도움되는 시기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내후년 되면 2025년, 26년 되면은 아마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강해지면은 그 반대적인 그 물의 세력이 좀 많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럼 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외로 물 건너 가야 되잖아요. 많은 네. 나라를 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내년 또 더워. 그렇죠. 덥죠. 네, 더우면 더워. 어디 가야 돼요? 더우니까 물가 가야 되죠. 시원한 데로 알라스카나. 그죠? 시원하게. 알라스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시원한 알래스카는. 알라스카나. 저기 북쪽 지역. 네. 저기 몽골이라든가 네. 뭐 중국 그 라인 북이 45도 되는 지역.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섬나라 이런 데를 좀 여행을 많이 섬나라 가지 더워요. 않을까요? 섬나라 남쪽 섬나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그런데 너 비싼데 못 가. 그 뭐 몽골이라든지 네. 그 어디야 일본으로 치면은 삿포로 삿포로.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네. 북쪽 지역으로 가시면 좀 네. 시원하게 음,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물 건너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을 흡수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2025년, 26년에는 많이 이제 바다 건너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토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물이니까 수가 재물이니까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다못해 세숫대야에 물에다 발 담궈 놓고 있어도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유 있게 작업이 모여 있다면 네.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권유해 보면 합니다. 크루즈. 와. 네, 크루즈. 그러니까 뭐 동해 바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음. 그 블라디보스톡이나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있고 네. 일본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대만 뭐 홍콩 경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돈 좀 비싸게 한다면 이제 네. 저 유럽 지중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네.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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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같은 뱀띠입니다. 같은 뱀. 네. 같은 뱀띠에 음. 같은 뱀띠인데 제가 색깔을 이제 따르게 했네요. 네. 같은 사화인데 뱀띠가 뱀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도력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지도력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화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지도력이 나타내는 그 시점이 예, 4월하고 5월. 4월, 5월, 네. 9월, 9월, 10월, 10월이네요. 10월인 부분이고 마찬가지 나의 지도력이 나타나는 시점, 나타나는 시점, 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화니까 나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같아요. 그럼 나를 따르라. 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뱀띠이신 분들이 나를 따르라고 목소리를 외치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4월, 5월이 활발할 것 같아요. 4월, 5월이 활발하고 9, 10월도 활발하고 근데 4월, 5월이 활발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네. 돼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공망이다 보니까 살짝 그 부족함이 없잖아 있는데 같은 화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살짝 공망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같은 화라 하더라도 공망은 좀 피해가자. 네. 이 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공망 시기는 좀 피해가자. 피해가자는. 그 다음에 같은 화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가는데 내년도에 우리나라 형상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제 그 용산에 계신 분들이 살짝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또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서시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길거리에 나서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또 65년생 같은 경우는 내년이 이제 환갑이잖아요. 네. 환갑이시니까 나 이제 환갑이야 하고 자라가던 시기는 과거 얘기입니다. 네. 요즘 환갑 안 차려 먹어요. 그러니까 네. 나 환갑이라고 어디 가서 뭐 지하철 타고 나 환갑 지나서라고 경로 속에 앉겠다고 얘기해봐야 네. 일어나 합니다. 아직 그 패스도 안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환갑되시면 이제 노인복지관에 회원 등록하실 수 있는 자격은 되십니다. 근데 그런 자격증 받았다고 자랑하실 필요도 없고, 네. 또한 65년생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계시든가 직장 같은 건데 은퇴하실 나이가 돼요. 그때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상반기 은퇴냐 하반기 은퇴냐 이제 태어난 월에 따라 구분되지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네. 뭔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사주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시면 네. 뭐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공무원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면 네. 1년 동안 이제 연수 기간을 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들어가겠죠. 이제 6개월, 1년 과정 가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퇴직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나. 처음에 1월달, 2월달은 등산 열심히 다녔어요. 1월차, 2월차는. 집에 있기 뭐하니까. 등산은 잘 가. 그러니까 등산도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하산하다가 발목 삐끗.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다니셔야지 구조가 되지. 사람 네. 안 많은 데 다니면은 한가한 거, 사람 많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 공직에 계시다 보면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조용한 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등산로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은밀한 데로만 다니시다가 거기서 심정지 온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구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럼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제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머, 그래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돌아가셨죠. 아. 일주일 만에 발견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을 가다가. 네, 은밀한 데를 조용하게 간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사람 많다고 조용히 피해 가다가, 네. 뭐 발을 헛디뎠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사이는 심정지야. 사이는 심정지인데, 네. 그럼 정상적인 등산로가 있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인명구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압박에, 침장 마사지를 많이 했을 수가 있는데, 혼자 그런 일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우리나라 응급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스웨덴에서 온 네. 유튜버가 한국에 등산을 가다가 삐끗했어. 그것도 설악산에서. 삐끗해가지고 설악산에서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네. 그 얘기는 전화가 통했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해서 산에서도 전화가 통했다 이거죠. 통해. 산에서도 통해가지고 스웨덴으로 전화를 했고 스웨덴의 남자친구가 한국의 소방청으로 전화를 해서 내 여자친구가 설악산 어디에선가 했는데 해가지고 소방청에 설악산에 있는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119가 왔군요. 119가 2시간 만에 와서 구조를 했다. 정확하게 위치 추적이 되니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인데 네. 혼자서 등산하다 보면은 구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게요.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산속도 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발견된 게 이제 약촉하시는 분들한테 네. 발견됐어요. 그럼 진짜 험한 산이다. 네. 그거는. 멀지도 않아요. 수원이에요. 수원이. 수원이 그렇게 험한 산이 있나? 아닌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못 찾는 거죠. 맞아요. 연세 드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삐끗하다 보면은 이게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워낙 우리 자연보호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나무 잎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럼 미끄러지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같은 흙길이면은 우리 비건 겁제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비건은 네. 지도력을 얘기하고 겁제는 재물이 빠져나간다. 네, 그렇게 겁탈해 간다. 네. 비견은 나의 세력. 그래서 이 화해 세력이 내년에는 이제 뱀,
뱀 달에는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 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사주에 그 수가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로서 조절해주면 괜찮은데 물이 없는 그런 사주에는 좀 산에 가시거나 어디 가시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에 가시는 것보다 호수공원 근처로. 그렇죠. 네. 시원한 데로. 호수공원 근처로 그냥 무리하게 달리기 하시지 말고 그러지. 그냥 빠른 걸음을 걷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뱀 달에 태어난 내년의 그런 띠로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그 유림방송 사주마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